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한 1차 관문인 보훈 요건 심사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나 보훈 보상 대상자로 등록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관문인 요건 심사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비해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인 요건 심사에서 그만큼 준비를 잘 하셔야지 요건에 해당되는데, 물론 유교 참전이나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전투에 참전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요건 심사에 해당되는 확률이 그만큼 높습니다. 그런데 왜 또 1차 관문인 요건 심사에서 비해당을 맞는가 하면, 그 질병이 예를 들어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이거나 유교 참전하셨던 분들이 전투 중에 부상을 입거나 총상을 입거나 파편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상처 부위가 뚜렷이 있기 때문에 요건에 통과가 됩니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고엽제와 관련된 64개의 질병이 있듯이 그 외에 많은 질병들이 사회생활이나 노후로 인한 질병일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에서 고엽제와 관련된 검사를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통과가 돼야지 또 신체 검사도 받고 하는데, 그래도 1차 관문에서 많은 분들이 비해당을 받습니다. 그러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실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준비들을 철저히 하신 다음에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5월 31일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요건 심사 신청을 하였고 또 심사가 완료되었고, 그 중에 유공자에는 몇 분이 해당되었고 또 비해당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각각 대상별로 나오는데 지금부터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2025년 5월 요건심사 현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 출처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고 나왔는데, 이 내용은 이 접수한 현황이고 전체적인 내용은 연간 누계로 표시됩니다. 연간 누계란 거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접수된 현황, 그리고 그 중에 심사가 완료된 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도 있고 보훈보상 대상자 또 보상심사도 있고 그러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보시게 되면 총 심사 완료된 건수가 2963건 중에서 유공자에 해당하는 건수는 574건, 보상자 699건, 비해당 1690건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유공자와 보상자에 해당되는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비해당을 받습니다. 그만큼 이 첫 번째 관문에서 요건에 해당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상별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15건이 심사가 완료되었는데 13건은 유공자에 해당되고 2건은 비해당이라고 합니다. 전몰군경 총 20건이 심사가 완료되었는데 그 중에 유공자는 11건, 보상자 3건, 비해당 6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상군경은 366건이 심사가 완료되었고 그 중에 170건은 국가유공자로 해당이 되신 분들이고 6건은 보훈보상 대상자로 해당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보다도 더 많은 190명은 비해당되었습니다. 전상군경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비해당을 받았습니다.
순직 군경과 재해 사망 군경 총 205명이 심사 완료되었는데 18명은 유공자에 해당되고 127명은 보훈 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해당 60명.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순직 군경이나 재해 사망 군경은 근무 중에 사망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비해당을 맞습니다. 다음은 공상군경과 재해 부상군경입니다. 공상군경은 유공자에 해당되고 재해 부상군경은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1902명이 심사가 완료되었는데 그 중에 204명은 공상군경으로 유공자에 해당을 받았고 531명은 보훈보상 대상자, 그러니까 재해 부상 군경으로 해당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1167명, 이분들은 비해당을 받고 1차 관문인 요건 심사에 통과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해당이 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인 신체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차 관문에서 비해당을 맞게 되면 내 몸에 아무리 큰 질병이 있어도 그 다음 단계인 신체 검사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유공자가 되었든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었든 우선은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1차 관문에서. 그러니 이 1차 관문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요건 심사라는 게. 다음은 순직 공무원과 재해 사망 공무원 26건이 심사 완료되었는데 2건은 유공자, 8건은 보상자, 16건은 비해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상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입니다. 49건이 심사 완료되었는데 2건은 유공자, 22건은 보훈보상 대상자, 25건은 비해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엽제 후유 의증과 관련되신 분들 31건이 심사 완료되었고 11건은 유공자로 해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건은 비해당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4.19 혁명 사상자나 무공보국수운자, 특수임무 유공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 보상심사라고 하여 상해 사망 유족과 관련되신 분들입니다. 상해 사망 유족과 관련되신 분들은 신법에 의해서는 이렇게 이제 국가보훈부와 다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법에서는 1급부터 5급까지 기존에 등급을 받고 계시는 급수가 1급부터 5급까지일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유가족 배우자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6급으로 계시다가 사망을 하신 경우에는 6급에 해당하는 유가족 배우자 보상금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신법에서는 7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해 사망 유족으로 요건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구법에 적용되시는 분들입니다. 구법에서는 7급도 상해처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7급도 유가족 배우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6급에 준하는 금액으로. 그리고 또 6급일 경우에 상해처로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5급에 해당하는 유가족 배우자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구법에서는 유공자분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상해처로 사망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사망을 했는지 아니면 또 상해처와 관련된 질병이 인과관계로 인해서 다른 질병으로 합병증이 생겼고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였는지 또 사망 진단서에는 어떤 질병으로 사망하였는지 정말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상해 사망으로 관련된 심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구법 적용하신 분들은. 근데 신법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냥 급수에 맞는 유가족 배우자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신법을 적용받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상위 사망 유족으로 133건이 심사가 완료되었는데 그 중에 25건은 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요건 심사에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8명은 비해당. 이렇듯 이 25명과 관련되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유가족 배우자 보상금이 적거나 아니면 못 받았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1차 관문을 통과를 하면서 유공자에 해당된다. 그러면 다음 단계인 신체 검사, 물론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신체 검사는 서류상 신체 검사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7급도 받을 수 있고 6급도 받을 수 있고 그러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또 깊게 들어가면 정말 복잡합니다. 그러니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심사 완료된 건수가 총 2,963건 중에서 유공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574건, 보상자 699건, 비해당 1,690건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 유공자와 보상자로 등록되기 위한 1차 관문, 보훈 요건 심사 현황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2차 관문인 신체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신체 검사 후에 1급에 판정되시는 분도 있고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까지 판정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준 미달 받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1차 관문에 통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등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 신체 검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신체 검사도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질병이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몇 급에 해당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체 검사 후에 내가 원하는 등급이 아니다. 그러면 바로 이의 제기를 하셔가지고 재심 신체 검사를 받고 만약에 거기서도 또 억울하다. 그러면 행정심판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본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과정을 알아야지 억울한 일을 조금이라도 덜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신체 검사와 관련된 자료가 나오게 되면 신체 검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또 영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